이번엔 경제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정치권의 경제정책 공방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당은 소득주도 성장 방침이 확고합니다. 이를 위해서 재정을 확 풀겠다는 계획이죠. 하지만 세금을 펑펑 쓸 때가 아니라는 분이 계시네요. 기획재정부 차관을 역임한 야당 경제통이시죠.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추경호입니다. 네, 어제 문재인 정부 재정 운용 이대로 좋은가 이런 주제로 정책 토론회 개최하셨더라고요. 네. 지금처럼 재정을 푸는 정책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정부 재정 운영을 보면은 네. 선심성 복지 포퓰리즘에 입각한 무책임하고 방만한 그런 내년도 예산 편성을 가지고 왔고 앞으로도 무섭게 늘어날 국민 세금 부담과 나라빚이 그런 걱정되는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현 정권 5년 임기 내에 계속 빚 더 많이 내고 세금 더 걷어가지고 정부가 재정 마음껏 한번 펑펑 써보자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 증가율 9.7% 지금 예산안 제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증가율이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물가를 감안한 그런 성장률의 약 2배 이상이 되는 팽창 예산인데 예. 한마디로 버는 것보다 2배 이상 더 쓰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도의 예산 편성은 2009년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18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 전망에 따르더라도 문재인 정권 5년간 앞으로 2022년까지죠. 예. 그때까지 270조 원 국가 채무가 더 증가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누적해서 약 1,000조 원 정도 국가 채무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차도. 예. 이걸 보면은 예. 이 앞으로 이 빚 잔치 잔뜩 버리고 그리고 빚만 잔뜩 남기고 떠나게 되는 그런 먹튀 정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는 세수가 넉넉해서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정부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는 세금이 더 거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 지금도 여전히 수십조 원의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살고 있다. 세금 더 거친다고 해서 이게 뭐 흑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빚을 조금 덜 내도 된다는 거지 여전히 빚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다. 그래서 매년 40조 그리고 많게는 앞으로 한 60조 이상 세금 빚을 더 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문정권 기간 내 270조 원 지금 국가 채무 증가하는 것으로 정부도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정부의 재정 집행률이나 재정 지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예산이 넉넉한데도 뭐 집행을 안 하거나 아니면 뭐 쓸데없는 곳에 돈을 썼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한마디로 재정 운영을 하면서 돈을 어디에 쓰느냐 그 번지수가 틀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재정 지출의 방향성이나 내용이 모두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현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이제 지나치게 집착을 하면서 막무가내로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하니까 예. 현장에서는 잘 안 먹히고 효과도 안 나타난다. 예를 들어 문 정부 들어 아시다시피 2년 동안 일자리 예산 54조 원 집행을 하고 있는데 예. 일자리 어떻게 됐습니까? 사상 최악의 지금 일자리 성적표 받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 집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 집행률도 지금 한 35%밖에 되지 않고 청년 추가 고용하면 뭐 지원금 주겠다 기업에 네. 한 예산도 3,400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8월 말 현재 25%밖에 집행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쓰지 않아야 될 곳에 자꾸 쓰니까 집행 진도도 잘 안 나가고 지출 효율성도 떨어진다. 아시다시피 예산은 우리 전부 소중한 국민 혈세입니다. 예. 정말 알뜰히 써야 되고 생산적인 곳에 써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미 확보된 예산도 왜 집행을 많이 안 하고 있는지 이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현장에 잘 안 먹히는 거죠. 잘 안 나가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돈이 이렇게 잘 나가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이나 진단이 잘못돼 있고 현장에서도 그것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자리 안된 자금도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려놓고 자영업자들이 이 비명을 지르니까 그거 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예. 자영업자들의 현실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사회보험료 이런 것도 내야 되는데 예. 우리가 받아서 어떡하냐. 아. 청년 뭐 일자리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최저임금 올려놓고 또 이것도 2021년까지만 집행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유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잘 안 먹힌다. 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거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책 자체에 지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를 향해서 소득주도 성장 환상에서 벗어나라고 했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인 이 소득주도 성장, 그러면 정말 폐지해야 된다고 의원님도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한마디로 성장 담론이 될 수 없고, 성장이라는 이 허울을 덮어선 일종의 이 재분배 정책이죠. 소득 정책을 성장 정책이라고 이렇게 포장해서 나온 것부터 잘못됐다. 예. 그리고 그 내용이 뭐 아시다시피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를 하면서 제1번 간판 타자로 들고 나온 것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입니다. 예. 급격하게 그렇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니까 현장에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못 살겠다. 나 잡아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게 되고 일자리를 줄이니까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오히려 소득이 준다. 그래서 그 성적표가 고용도 사상 최악, 소득 분배도 역대 정부보다 가장 오히려 하위 계층의 소득을 더 줄이는 예. 분배도 최악의 성적표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경제학자들이나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소득주도 성장 문제가 있으니까 폐기하고 네. 다른 정책을 수정해라 이러는데 이 정부는 지금 마이동풍이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가 심히 걱정이 되는 그런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예산과 정책이 제대로 실행된 지 1년도 안 됐다. 소득 분배 효과가 나타나려면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은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안타깝고 그다음 답답하지요. 각종 경제 지표가 지금 1년 반 가까이 모든 게 나오면서 최악의 성적표를 벌써 보여주고 있고 예. 그다음에 현장에서도 이렇게 못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되나? 경제가 얼마나 더 망가져야 되느냐? 경제는 보통 한 1년 주기가 되면은 각종 지표들이 매달 그리고 분기별로 연간 지표가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잘못됐으면 빨리 방향 수정을 해야지. 국민 경제를 이렇게 볼모를 잡고 실험하듯이 이렇게 가면은 만약에 경제가 더 나빠지고 그런 불행한 사태가 생기면 그 책임 누가 집니까? 다 우리 국민들이 책임지고 사람 한 사람이 물러가면 끝 아닙니까? 예. 그런 시기에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정책 책임자로서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경제 전문가시니까요. 그러면 정부가 경제 정책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된다고 보세요? 저희들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구조적인 위기 상황으로 저는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펑펑 돈 쓰고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이 경쟁력 강화 대책 이런 것을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예. 우선 국민 세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국가 재정 만능주의 이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운영한 국가들이 대개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그리스 이런 국가들이 이미 실패를 우리가 지켜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경제 체질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책을 소득주도 성장 빨리 폐기하고 예. 경제 논리에 충실하게 친시장적인 신기업 정책으로 가져가라. 물론 우리 경제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산성 복지 사회 안정만 강화해야 됩니다. 예. 정부는 그렇게 가더라도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는 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좀 높여서 그래서 노동시장 개혁을 하라. 손쉽게 고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사람도 채용하고 기업들이 또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업들 좀 그만 옥죄고 기업들이 좀 신나게 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라. 그것이 대대적인 규제 효과 이런 거 낯쓰고 또 우리 경제 구조로 보면은 서비스가 우리 전체 고용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보고다. 그래서 감히 규제 협파하고 서비스 산업 발전시키고 이런 법안들을 다 저희 한국당에서 기왕이 법안을 내놓은 지가 오래됩니다. 예. 이 여당 내에서도 서로 견해가 달라서 여기에 속도를 못 내고 있는데 빨리 경제 정책의 정도로 돌아와라. 그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민생 경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당정청이 원팀과 공동 운명체 내걸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정책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규제하려고 했다가 또 공급을 확대하자고 했다가 이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도대체 이 정부가 정책을 운영하고 특히 부동산 정책 이런 거 보면은 컨트롤 타워가 있느냐 이런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각자 여당은 여당대로, 장관들은 장관대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각자 이렇게 발표를 하고 불쑥불쑥 우왕좌왕하면서 내니까 국민들은 몹시 지금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잘 조율된 이런 정책이 필요하고 이 부동산 정책도 지금 무슨 원가 공개를 한다든지 각종 규제 정책만 난무하고 있고 세금 올리는 데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수요 공급으로 풀어야 된다. 공급이 부족해서 국민들이 찾는 주택이 부족해서 지금 그 지역의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급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각종 반시장적인 규제 정책, 세금 올려서 집값 잡겠다. 이거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도 수차례 시도했다가 다 실패한 정책이거든요. 과거에 실패한 경험을 바로 벤치마크로 해가지고 제대로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하성 실장 발언 짧게 여쭤보고 싶어요. 부자들이 사는 고가 아파트는 정부가 관여할 이유가 없다. 강남이니까 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식은 곤란하다. 이 발언 끝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발언이 또 장관, 우리 경제부총리 그리고 또 이해찬 민주당 대표하고 다 발언 지금 이 방향성이 틀리거든요. 이 세금 부담. 특정 지역에 겨냥한 이런 식의 처방 부담은 지역에 맞는 수요 공급으로 가져가라. 그리고 이렇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조율되지 않은 그런 내용을 자꾸 국민들한테 전하면은 국민들은 몹시 혼란스러워한다. 토론은 내부에서 실컷 하시고 국민들한테 전달하실 때는 잘 조율된 정제된 일관성 있는 발언으로 시장을 좀 끌고 가고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과 경제정책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